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한국 도청을 포함한 이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미국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지금 외교에서 동맹들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있고요. 네, 신뢰를 잃는 것이 근데 그치지 않고 아예 상대,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편으로 미국의 동맹들이 지금 갈아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경고가 CNBC를 통해서 이제 전직 그 고위 관리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 외국에 대한 도청은 미국의 FISA, 즉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는 법의 702조항에 의해서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안 되고 있느냐 그러는데 미국에서야 합법인데 그게 어떻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이브 아이스라고 해서 5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5나라는 그야말로 맹방 중에서도 맹방이거든요. 네. 상호 도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돼 있고 모든 정보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공유하도록 한 이 5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방도 소용없습니다. 적성국은 물론이고요. 똑같이 도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테러 사건 때문에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피사 법안의 그 702조항에 의해서 합법으로 허용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시법이라 올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또 연장될 것이 더 그 우세한 그런 전망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 이건 뭐 주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동맹을 그 도청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것인데 반대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을 더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은 그 외교 간의 이제 동맹 관계에서도 이제 이상 조짐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한미 간에는 그나마 이제 좀 다른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미국이 벌써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 이러한 동맹들까지 그 모조리 그 도청을 해서 외교 관계에서 이제 협력을 하거나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상대방의 약점을 잡든지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다 간파를 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외교 협상을 벌이더라도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갔다가는 지금 미국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중동부터 벌써 이제 미국의 동맹들이 다른 쪽, 즉 러시아와 중국 편에 서는 그런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CNBC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석유 대금은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다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게 중국 위안화가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엄청난 뭐 경제적 파장도 있지만요.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미국의 맹방이었는데 미국 말을 안 듣고 지금 독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 대금을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 에서 5월부터 하루 123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미국의 이 희망이나 미국의 압력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러시아 석유 자금, 전쟁 자금의 그 러시아 석유를 옥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재도 하고 이 러시아 수출가의 상한선을 갖다가 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감산으로 맞대응할 수 있게 앞장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50만 배럴,
러시아가 50만 배럴 두 나라가 주도했음을 뭐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 요구나 압박은 일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중동에서 벌써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더구나 미국이 공개적으로 핵 문제 때문에 적성국으로 꼽고 있는 이란은 사실상 그 종파 분쟁 때문에 아주 이 미국과 이란 관계보다도 사우디와 이란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어찌 보면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네. 앙숙 같은 관계였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외톨이가 될 그런 그 조짐을 보여서 비상이 걸린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그 우방국들까지 무차별로 도청을 해서 상대 그 전략을 우방국들에게는 이제 어찌 보면 주권 침해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코너로 몰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다가 또 미국의 항상 그동안의 그 장점은 중국과는 달리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나눠주는, 오히려 미국이 손해보더라도 동맹국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많이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모조리 미국 이익만 아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미국을 믿고 어떻게 믿고 행동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동에서부터 중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CNBC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인도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벌써 독자 노선 취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금 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는 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을 사흘 동안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유럽이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가져야 되고 제3의 슈퍼파워를 이제 지향을 해야 한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가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예 그 독자 노선, 독립 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공개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이제 엄청 대가가 좀 치르기 시작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CNN 보도를 보면은요. 프랑스도 프랑스고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럽연합, 브라질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들이 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공군 방위군 사병이 극비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지적도 또 있네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CNN 지적이 그 우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주는 그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아세안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먼저 참석을 지난해 했었다가 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지경을 뻗었는데, 탈중국을 동남아시아는 선언했죠. 중국 경제권입니다. 네. 인종도 그렇지만은 중국과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한국의 수출도 25%가 중국이 최대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미국이 아무리 얘기하는데, 그러면 동맹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냥 또 그렇게 앞장 세우기만 하고 이익은 다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뭐 어느 나라가 미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또 공군 사병, 한국으로 치면 상병밖에는 안 되는데요. 네. 입대한 지 한 1년 조금 넘은 사람이 어떻게 정보부대에 근무했다고 해서 아주 CIA 내부 문건까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아웃해서 집에 가져와서 사진 찍어서 막 올릴 수 있었느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는 것인데요. 9.11 테러 사태 때문에 사실 정보 공유가 안 돼서, 그러니까 16개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부에서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테러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자성의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 지금 DNI까지 이제 신설을 했고요. 국가정보국까지 신설을 하고 CIA를 중심으로 하되 전부 그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컴바인된 접근권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공군 방위군의 그 사병까지도 이렇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극비 정보의 접근권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이제 아주 심각한 유출 사태까지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대학관에서 벌써 이제 밝히기로는 펜타곤이 다시 극비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대폭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바꾸려면은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또 이렇게 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또 테러에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는 그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우리가 이제 한국도청이 걸려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물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드러난 바로는 러시아 크렘린 내부 깊숙이 미국이 침투한 겁니다. 그 정보 작전에서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이 사상자 개수를 놓고 카운트를 놓고 아주 권력 신부에서도 상당히 분열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미국의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한 것이고요. 언제 어디를 지금 공격할 것이라는 군사작전 계획도 모조리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다 포착을 해서 이런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거의 실시간대로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대응을 하고 러시아군이 상당히 어려운 전황에 직면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러시아 크렘린 푸틴 대통령이 깜짝 놀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어떤 경로로 이제 이런 크렘린 내부 깊숙이 침투해서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다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소스가 상당히 위험에 빠졌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거의 이제 붕괴 직전에 와 있다라고 미국의 판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게 하려면 미국이 엄청난 그런 무기를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33만 불 155mm 포탄이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50만 발까지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당히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